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 한 해를 참 헐어놓으면 정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 1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2050년 대구. 우리는 지옥에 살게 된다. 인구는 180만 명쯤 되려나요? 인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서울에 있는 아파트, 상강맨션, 서울 용산구, 55년 된 상강맨션. 와, 자다가는 아니고,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내렸대요. 집안에.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 대구에 50년 이상 된 아파트, 자, 2025년 기준으로 50년 이상 된 아파트 1,500세대 정도 있네요. 비율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종종 인용하는 25년 현재 4채 중에 한 채가 30년 차 이상 아파트입니다. 27년이 되면 3채 중에 한 채가 30년 차 이상입니다. 2035년이 되면 2채 중에 한 채가 30년 차. 제가 10년 후면은 2채 중에 한 채가 30년 차 이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요 시기는 조금 느려질 수 있어요. 요 중간중간 신축 아파트들이 그래도 한 10,000채씩 들어설 거니까. 근데 전체 지금 현재 69만 채에 달하는 신축 아파트. 올해가 지나고 나면 70만 채가 넘어가겠네요. 70만 채 중에 뭐 여기 한 7만 채 정도 지어진다고 해봐야 비율에서는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뭐 해봐야 뭐 한 3, 4년 차이로 뭐 그렇게 결정 나겠죠. 그러면 2050년이 되면 제가 왜 지옥이라고 했냐? 네, 무려 85%, 85%가 30년 차 이상입니다. 물론 이 기간 중에도 뭐 허물어지고 새로 지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방의 한계,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왜 고층 아파트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네 돈 3억 4억 내가지고 다시 지어라. 그렇게 하기에는 노후 준비도 안 되는걸요. 받을 거라고 예상했던 기초연금도 지급되지 않을 거거든요. 상당수는. 자, 이때쯤 되면 한 80%? 예. 5집 중에 4집이 30년 차 이상 아파트가 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기득권의 욕심 이런 거 많이 언급되죠. 기층민의 욕심도 무시 못한다. 이게 기층민 이런 말이 제 입에서 이런 게 왜 어디서 톡톡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은 써놓고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회적 특권이나 경제적 부를 누리지 못하는 일반인, 기득권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도 뭐 연금부터 시작해서 복지부터 시작해서 자꾸 내놓으라고만 합니다. 기초연금, 와 이거 과연 가능할까요? 줬던 돈을 지급을 중단한다? 기초수급자 뭐 돈 받다가 돈 떨어지면 뭐 칼 들고 주민센터 찾아가서 난리치고 이런 뉴스들도 우리는 접하곤 하는데요. 아, 노인들 될까요? 저도 이 돈 받고 싶은데 연금 등에서 보면 확실히 뭐 다 탐욕스럽습니다. 기득권은 진짜 말도 못할 정도죠. 요즘에 제가 토지를 다시 읽는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저녁에 그 자기 전에 한 30분씩 이렇게 보고 자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이 윤보라는 사람, 윤보라는 사람, 이 대목장입니다. 대목장. 이 말을 어떻게 저런 대사를 저런 멘트를 치지 싶을 정도로 참 대단한 말들이 재미난 말들도 많이 나옵니다. 뭐 부자들이 없는 사람들 돈 빼먹는 방법은 본물장수 주머니에 있는 물건 가지수만큼 많다. 뭐 박물장수 보찜 주머니에 있는 물건 가지수보다 더 많다. 뭐 이대남의 분노, 20대 남자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좌우로 나누어서 싸우는 이런 상황. 요즘 어린 것들은 뭐 우리 때는 이랬는데 하지만 요즘 학생들 보면요 진짜 안쓰럽습니다. 예, 진짜 안쓰러워요. 공부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뺑뺑이 계속 돌면 할 줄 알았는데 대학 가면 또 취업 때문에 뭐 놀고 이런 것도 없죠. 계속 준비해야 됩니다. 직장에 나가면 또 더 계속 해야 됩니다. 미래가 굉장히 불안하더라. 말만 선진국이지. 말만 선진국이지 굉장히 불안하더라. 불안하더라.
자, 자산 70에서 90%를 재테크에 올인한다.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증시, 코인 등 베팅. 젊은 사람들도 이쪽으로 눈을 많이 돌려가지고요. 아파트에 대한 투자도 그만큼 좀 줄어든다.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경제가 과거처럼 우상향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안하다. 경제 성장은 멈췄다. 미래 먹거리, 산업은 아예 없다고 본다.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분식집에서 상차림비 1,000원 내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상 이거 30년 전에 일본을 방문했던 분이 30년 전에 저도 들었었는데 닭광도 돈을 받더라. 우동 한 그릇 사 먹는데 닭광도 돈을 받더라. 50엔 받았다 그러던가 그때 당시에 500원? 하면서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그 돈이면 매점에서 컵라면 한 개 사 먹거나 쫄면을 한 개 사 먹거나 우동을 한 개 사 먹거나 그게 가능했던 돈인데 이거 상차림비 1,000원? 뭐 닭강값 1,000원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정도로 그래도 운영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에 주가가 훨훨 날았다는 2월 28일자 아침 6시 뉴스. 사실 어제 저녁에는 8% 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8.5% 급락. 엄청난 살벌한 밤이었습니다. 살벌한 밤이었어요. 며칠 전에는 코인도 살벌한 대학살의 밤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나서도 한참 더 떨어지는데 주식시장도 미국 주식시장도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지금 크게 조정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 자, 테슬라 언급하면서 제가 중국 화웨이 진짜 무서워요. 옛날에 뭐 늑대 뭐 제국의 무시기 하면서 이 화웨이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한 500페이지쯤 되는 책인가? 그 보면 진짜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근데 뭐 잘 모르죠. 그 중국 까기 바쁘니까 뭐 영국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뭐 테슬라를 앞질렀다. 비아디가 테슬라를 앞질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제적 뉴스에서 삼성전자가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이 뭐 3위로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1일, 2, 3, 4, 5위까지 쭉 해놨을 때 1위가 어디 오포였나? 아닌데 비보. 1위가 비보였던 것 같습니다. 2위가 오포, 뭐 3위가 뭐 삼성, 뭐 그다음 4위도 뭐 중국 업체 이런 것 같은데요. 삼성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한 15% 정도. 얘들도 중국이 절반 이상은 시장을 먹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3위 하면 마치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의 위상이 좀 쪼그라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테슬라 저는 이건 늘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기업을 다 합친 시가총액보다 더 비싸니까. 물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로봇이나 뭐 다른 것도 뭐 있겠죠 뭐. 그럼 일단 차치해두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트럼프 이전의 가격이 한 240원, 240원 정도 하던 것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아마 급등했을 거예요. 아마 요때쯤이 시기가 비슷할 겁니다. 근데 요 이전에는 200불도 깨지고 뭐 150불도 갔다가 막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또 그 이전에는 뭐 400불에 갔다가 대구 아파트 값이 폭락하던 그 시절 22년 끝자락 23년 초반 뭐 1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막 급등했다가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 이거 저는 그래도 아직도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광신도들도 있고 해서 말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 자, 트럼프 왔다 갔다 막 멘트 막 치는데요. 저는 사실 뭐 재앙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내가 평가하는 트럼프는 이게 누워서 침뱉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느낌입니다. 자, 쿠팡 뭐 신학기 필요한 물건들 아이들 문제집도 좀 사주시고 먹는 것도 좀 사시고 여유 되시는 분은 로봇 청소기 이런 것도 좀 사주시고 감사합니다. 앞부분이 너무 길었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요. 그렇네요. 매도 물량 요게 아마 늘어나지 않아야 될 금요일에 늘어났다. 요게 아마 매년 있어오는 삐쭉삐쭉 물건 치솟는 날 있죠.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이 한 43,000건 정도 될 줄 알았더니 42,000건 정도 선이네요. 오늘은 전세 물량도 월세 물량도 약간 늘어났습니다. 요런 약간 특이한 날이 있긴 해요. 2월의 거래량은 굉장하다. 작년 2월 거래량 수준이 나올 것 같다. 저는 요 밑에서 계속 바닥을 헤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힘을 받네. 그러면
살 수 있는 기회라기보다는 저는 팔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 또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네, 거래량 시뮬레이션 해나가는 단계 이 정도. 많으면 저 정도 봅니다. 1800건. 뭐 이 정도 반등이면 엄청난 반등이거든요. 거래량. 또 2000건을 넣고 3월달 흐름이 정말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치고 나가면 또 예전의 패턴인가? 근데 저는 팔 수 있는 기회, 정리할 수 있는 기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실거래 가격 지금 아파트 투미 사이트에 일부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요. 전체 가격이 한꺼번에 안 보입니다. 그럴 때는 간혹 가다가 돈보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동네별로 한번 찍어볼게요. 남구 2억짜리 아파트 한 개 거래됐고요. 달서구 월배 3정 6억 전후의 가격. 월성 푸르지오 4억 초반까지도 초중반까지도 떨어지다가 4억 중반대. 진천 AK 그랑폴리스 맨날 거래되는 개들만 거래되죠. 월성 푸르지오, 진천 AK 그랑폴리스, 월천화성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 한번 띄엄띄엄 등장하면 가격이 엄청 떨어지는 것. 이 직거래 아니었더라도 거진 이 정도 가격으로 형성되었을 겁니다. 상인동 굉장히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동네. 이 동네도 30년 차거든요. 한 해를 헐어놓으니까 2달이 금방 지나가는데 올해 6분의 1이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 자, 그 외 오랜 아파트 30%, 40% 하락하는 거 예산 일이다. 한 토막 이상 나는 거 이제 그러려니 한다. 34년 차. 자, 달성 군지역도 비싼 아파트만 3억 넘는 거 한 건 거래해 있었고요. 동구 지역 3억 넘는 거 2건 거래 보였네요. 북구도 요새 거래량 그나마 좀 나오는 편입니다. 분위기 안 좋을 때 얘가 거래량 좀 나옵니다. 도남지구 그나마 얘가 수익률이 나쁘지 않죠. 예. 자, 짐산 3차 푸르지오, 복혀 푸르지오, 고점도비 30% 이상 하락해서 반등조차 못해보고 멈춰있다. 비싼 아파트 올랐으니까 우리도 오르겠지 하고 응원하던 사람들 힘을 다 잃었습니다. 서구 지역도 찍어볼까요? 네, 2건 거래 있었어요. 네. 중구 지역? 중구 남구 원래 인구도 없고 사람 많이 살진 않았습니다. 청라 헬스자에 비싼 아파트 가격 괜찮게 유지되는 모습. 마지막 수성구 요즘 매번 한 10건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버머 13억 8천. 제일 비싼 아파트도 없죠. 서울 올라왔는 거 보고 야 서울 오른다 우리도 오르자. 그 정도까지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비싸다고 제가 느끼는 것처럼 서울 사람 많이 몰려들고 부자 많고 양극화로 인해서 그런 것들 감안하더라도 저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 정도까지 실거래 가격 짚어봤고요. 앞부분 설명이 사실 오늘 너무 길었네요. 뒷부분 1월달 분양권 거래량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요 정도 느낌. 전세 거래량, 월세 거래량 비슷하게 나올 때는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가 아니다. 1800건, 1800건 비슷하게 예상이 되죠. 분위기가 좋을 때는 매매 거래 2, 전세 거래 1의 비율입니다. 자, 전세 가격 2년 전보다 요만큼 올라가지고는 주간 실거래 지수상에 플러스로 나타날지도 몰라요. 사실상은 요 정도 오르면 전세 가격은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다. 금리를 반영하여 명목금리, 실질금리 이런 이야기들도 제껴놓고 자, 임대거래량 지금 거의 한 80%, 85% 많으면 이거 3,000건 정도 수준 나올 거예요. 이 거래량으로는 전세시장 대혼란 이런 거 없다. 시장 감사합니다.